하나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영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시바스 워십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블라인드 사이드 2009년에 개봉되었고, 이 작품의 여주인공인 산드라 블록이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평점이 무려 9.3,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려 실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업로드하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는 시네마 플래닛 채널에 영화 리뷰를 먼저 시청하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영화 제목이 블라인드 사이드, 보이지 않는 곳이란 뜻이죠. 영화 속 이 투오이 가족은 이 블라인드 사이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었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단연 최고는 SJ인 것 같고요. 다른 가족들이 마이크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SJ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자, 영화 초반부에 등장하는 기독교 학교의 표어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크리스천답게. 저건 장식인가요? 자, 여러분, 크리스천다운 건 뭘까요? 크리스천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다는 것은 어떤 사물을 그저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두뇌에 작용해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입력된 정보는요, 우리의 두뇌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만일 이들 정보가 의식에 제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아마 무의식이라도 머물러 있게 되죠. 우리 두뇌에 머물러 있는 정보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다른 정보들과 정보들이 연결이 되고 무언가 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된 정보들은 다른 정보와 또 자극들에 의해서 더 강해지거나 더 약해지기도 하죠. 여기서부터 이념이나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이클 오어라는 친구는 불행한 가정에서 참혹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할렘에서 태어난 아이치고는 마음이 깨끗했어요. 환경이 그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자극에 대해서 어머니는 눈을 감으라고 했죠. 마이클은 어머니의 지시대로 따랐어요. 그것이 어떤 그릇된 시각적인 정보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연한 기회로 마이클 오원은 백인 학교, 백인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한 백인 가정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한 환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여전히 그가 순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릇된 정보가 그의 두뇌에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쁘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라인드 사이드, 다시 영화 제목으로 돌아와서 원래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것이 블라인드 사이드입니다. 특히 럭비나 미식축구의 경우에 쿼터백이 잘 볼 수 없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마이클 오어가 레프트 태클이거든요. 레프트 태클이 가로막고 있는 그곳을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위험한 지역이었죠. 인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다른 선수들이 방어해 주어야만 했어요. 자, 주인공인 이 마이클 오어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보호 본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해서 막아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 능력 때문에 아주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됩니다. 외부의 잡스러운 소리들을 다 차단하면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지저분한 시각 정보를 차단하면 진정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외부의 그릇된 시각 정보로부터 다 가려질 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진정한 눈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역설적 작용은 마이클 오어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죠. 투오이 가족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상류층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삶의 무료함이나 무의미성이 이 마이클 오어의 변화와 더불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소비적인 정보들이 점차 사라지고 나니까 이 투오이 가족은 진정한 인간다움을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이라서 나는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발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거짓 정보와 나쁜 정보가 난무해서 모든 이들이 분별력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은 제대로 볼 줄 아는 예레미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블라인드 사이드,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이클 오어를 눈뜨게 해준 사람들은 바로 투오이 가족이었고 또 투오이 가족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바로 마이클이었던 것처럼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새를 보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암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암모르 파티 띠띠리띠띠리띠띠 이거 맞아요. 아모르 파티야! 그거예요. 여기서 파티는요, 생일 파티 이런 거 아닙니다. 라틴어 아모르 파티. 이 말은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운명관을 나타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아모르 파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모르 파티를 넘어서 우리에게 샬롬을 가르쳐 주세요. 샬롬은 나만 만족하고 평안한 게 아니죠. 아모르 파티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는 건데 샬롬은 그것을 넘어서죠. 모두가 평안한 것이 샬롬이에요. 투오이의 가족은 마이클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마이클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보이는 것을 넘어설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보이는 것 너머의 것, 환상들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하나틴즈 친구들, 블라인드 사이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모르 파티를 넘어 샬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